가을비가 내리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공동묘지. 68세 재벌 회장 강태준이 고급 검정 양복을 입고 아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엔 6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흑투성이 손으로 무덤을 감싸 안고 울부짖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발요.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천억 대기업 회장이 왜 고아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손주를 찾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5년 전 2019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강태준 회장은 63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었죠. 흰색 와이셔츠에 커프스 단추를 채우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루틴이었으니까요. 한남동 대저택 1층 식당. 12인용 대리석 식탁 위엔 아침마다 똑같은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 나물, 김치, 거기에 블랙커피 한 잔. 태주는 혼자서도 늘 식탁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7시 정각에 인터폰 너머로 말했죠. 태주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키고 일어섰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남았지만 이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차량 번호는 7777. 태주는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며 보이는 아침 햇살, 출근길 차들의 행렬, 한강 위를 나는 갈매기들.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는 30분이 걸렸죠. 테크밸리 건설 본사. 지상 30층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실은 최고층, 30층 전체를 혼자 쓰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비서실 직원들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태주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삼면이 통유리로 된 회장실. 창밖으론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그 너머로 북한산까지 보였습니다. 책상은 이탈리아산 대리석, 의자는 독일제 가죽 소파. 책장엔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태주는 하루의 보고서를 평균 15건 검토했습니다. 건설 현장 진행 상황, 입찰건, 재무제표, 인사안건.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회사였습니다. 연 매출 3,200억 원. 직원 수 850명.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요일 오전이었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청담동 스카이 골프 연습장 3층 VIP룸. 태주는 아들 강민준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오셨네요? 민준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3세, 키 182cm, 단정한 헤어스타일, 회색 골프웨어가 잘 어울리는 청년. 해외 MBA를 마치고 3년 전부터 회사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당연하지. 아들과의 약속인데. 태주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골프채를 꺼내 드라이버 스윙을 연습했습니다. 쨍, 공이 날아가는 소리. 250야드. 나쁘지 않았죠. 아버지, 오늘 폼 좋으신데요? 민준이 옆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제가 회장님 거 사왔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태주는 아들이 건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컵 표면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그나저나 이번 송파구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됐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1차 입찰에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계약금은 150억 원 규모고요. 민주는 골프를 치면서도 업무 브리핑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내가 있으니 아버지가 든든하구나. 아직 배울 게 많죠? 민주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소리, 기계가 공을 올려주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팝송. 이 시간이 태준에겐 일주일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늘 근처 일식집에서 먹었습니다. 스시히로라는 작은 오마카세 전문점. 룸 하나를 통째로 예약했죠. 1인당 18만 원짜리 코스. 아버지, 이번 주말엔 좀 쉬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 초밥을 집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태주는 와사비를 간장에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민준아.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벌써 33이잖아. 순간 민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초밥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잠시 멈춰 있었죠. 아, 네. 그게...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 일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은 좀 더 나중에.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다만 아버지가 손주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그래. 태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초밥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태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다 컸고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아버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민준이 차에 타기 전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태주는 손을 흔들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민준의 흰색 BMW가 멀어져 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신의 차에 올랐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녀석,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석양이 반짝였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일요일이 될 줄은.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그날도 태주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7분. 30층 회장실엔 태준 혼자만 남아 있었죠. 바깥은 이미 깜깜했고 창밖으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아이폰이 윙윙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10으로 시작하지 않는 2로 시작하는 번호.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30대 정도로 들렸죠.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강민준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2초였는지 5초였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 7시 20분경 강남대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민준 씨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래서요? 병원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경찰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유가족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즉사, 그 두 글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아이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핸드폰. 쿵.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죠.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전화기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태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붙잡았죠. 손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곧 깰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후 9시 35분.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태주는 비서실장 최 부장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흰빛이 복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강민준 씨 유가족분이십니까? 젊은 여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하 1층, 영안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B하는 층수 표시음. 비일 버튼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에어컨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형언할 수 없는 냄새. 온도계에는 18도가 표시되어 있었죠. 흰색 타일로 된 복도, 형광등 빛. 태준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여기입니다. 경찰관이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차가운 입술, 이마엔 붉은 상처가 있었고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정신 차려. 응?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 부장이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민준이가 자고 있어. 곧 깰 거야. 태준은 최 부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63세 재벌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사무실. 검은 리본, 하얀 국화꽃, 영정사진 속에서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찍은 증명사진이었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 임직원 250명, 거래처 관계자 180명, 친척들 30명.
모두 합쳐 460명이 다녀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태주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72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캔커피를 43잔 마셨습니다. 식사는 한 끼도 하지 못했죠. 입안이 텁텁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빈소. 태주는 혼자 앉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핸드폰,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차 열쇠, 그리고 흰 봉투 하나. 태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죠.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사진. 날짜는 2019년 8월 15일. 그리고 거기엔 두 개의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트윈 A, 트윈 B. 쌍둥이.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에게 아기가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쌍둥이?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죠.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키우자. 사랑해. 민준. 수진. 태주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수진이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도, 임신을 했다는 것도, 쌍둥이라는 것도 모든 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아, 넌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텅 빈 빈소에 태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밖에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그날 밤 태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태주는 한남동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죠.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책상 위엔 민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검은색 케이스, 화면엔 지문이 묻어 있었죠. 아들이 만졌던 자국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잠금화면.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31,457. 자신의 생일. 1957년 3월 14일.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아빠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구나.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홈 화면엔 앱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인스타그램, 은행 앱, 그리고 문자 메시지. 태준은 문자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인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이었죠. 태주는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올려 과거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10일. 수진 민준아, 병원 다녀왔어. 쌍둥이래. 우리 아기들 쌍둥이. 민준 진짜? 쌍둥이? 대박이다. 축하해 수진아. 수진 근데 무섭다.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민준 당연하지.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2019년 9월 3일. 수진 민준아, 오늘 배가 좀 아파.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민준 미안해 수진아. 오늘 아버지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수진, 알았어. 혼자 갈게. 2019년 10월 20일. 수진 민준아, 우리 언제쯤 회장님한테 말할 거야?
아기들 5개월 됐어. 민준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수진 나 겁나. 매일매일 걱정돼. 민준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나 봐. 2019년 11월 15일 사고 당일. 수진 민준아,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진지하게. 민준 알았어. 9시쯤 회사 끝나면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주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이나 사귀고 있었다고? 아들은 2016년부터 윤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기록을 계속 올려보니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죠. 평범한 연애 메시지들. 맛있는 거 먹었다는 얘기, 재미있는 영화 봤다는 얘기, 보고 싶다는 얘기.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태주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창을 찾았죠.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긴 생머리, 맑은 눈, 환한 미소. 평범하지만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프로필 상태 메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내 손주들을 뱃속에. 태주는 비서실장 최 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30분 후 최 부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윤수진이라는 여자를 찾아.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윤수진이요? 29세 민준이와 3년간 교제했던 여자야. 임신 중이었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태준은 핸드폰 화면을 최 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주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장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흘이 지났습니다. 최 부장이 다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회장님, 윤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당장 데려와.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최 부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수진 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7평 반지하 방이었는데요. 11월 20일 강민준 상무님 장례식 다음 날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봤나? 집주인 말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보증금 50만 원도 안 받아가고요. 휴대폰은 꺼져 있고 SNS 계정도 전부 삭제됐습니다. 일하던 직장도 그만뒀고요.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책상 위에 만년필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 돼. 내 손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또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도망갔을까?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섭나? 아니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때문이구나. 수지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5천억 대기업 회장, 권력, 재력, 평범한 카페 직원이었던 자신을 인정해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민준도,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할 거라는 걸.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3,000원짜리 참이슬, 플라스틱 소주잔, 한 잔, 두 잔, 세 잔.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가 너무 엄격했구나. 10번째 잔을 들이킬 때 손에 쥔 플라스틱 잔을 그만 꽉 쥐어버렸습니다. 바드득 잔이 찌그러졌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태주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3세 재벌 회장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비가 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그 밤 태주는 알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까지 1825일, 43,800시간. 하지만 태준에게 그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6시, 태준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엔 나가지 않았죠. 3년 전 68세 생일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본인은 명예회장 자리만 유지했습니다. 더는 일할 힘이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의욕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 검은색 벤츠를 타고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에서 용인까지는 1시간 10분이 걸렸죠. 용인 하늘공원 묘지 2구역 305호 민준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만든 대리석 묘비, 검은 화강암에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 사랑하는 아들 강민준, 1987년 3월 14일, 2019년 11월 15일,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주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11월이라 특히 더 차갑게 느껴졌죠. 민준아, 아빠 왔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묘비를 닦았습니다. 먼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글씨 사이사이 먼지까지.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구나. 내가 좋아하던 가을인데. 혼잣말.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꺼냈습니다.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민준이 좋아하던 거였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사왔어. 같이 마시자. 자신도 한 잔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쓴 커피 향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손주들을 찾지 못했어. 5년이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그 여자도 못 찾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내가 무능한 아빠구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분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날아갔죠. 까악. 그럼 아빠 갈게. 내일 또 올게.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남동 대저택.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500평 대지, 지상 2층 양옥집, 방은 모두 8개.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요함만이 맞이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거실, 12인용 식탁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을 부른 지 3년이 넘었으니까요. 태주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 은행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가을이라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했지만 금방 또 쌓였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 7시, 태주는 2층 민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의 방은 5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옷장, 모든 게 민준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 책상 위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옆에는 경영학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리더십의 기술, 전략적 사고, MBA 필독서. 태주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 나무 의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볼펜, 수첩, 명함, 사진들. 태주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아빠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태준도 그때는 웃고 있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사진 표면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민준이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68세가 되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태주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흰색 천장, 샹들리에, 그림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키웠습니다. 5천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돈만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돈.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하려고 했을 때 들어줬어야 했어. 회사 일보다 내가 더 중요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기억. 민준이 23세 대학생이었을 때. 아버지, 저 사실은 경영학보다 음악이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후계자야.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하지만 아버지, 제 꿈으로 밥 먹고 사냐? 현실을 봐라. 그때 민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눈빛.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5년 전의 기억. 아버지, 저 말 좀 할 게 있는데. 나중에 하자. 내일 중요한 미팅 준비해야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주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더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68세. 이제 늙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뭐하나.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겠어.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프리미엄 수목장지 알아봐주게. 제일 좋은 자리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파주 평화공원. 5억 원짜리 특등급 자리. 큰 소나무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장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아들이 떠난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 민준아, 아빠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거기서 편히 쉬렴. 태주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침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적셨죠. 태주는 검은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장례식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의 얼굴, 백발, 주름, 피곤한 눈빛. 민준아, 오늘 아빠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 오전 9시 한남동 집을 나섰습니다. 용인 하늘공원 묘지. 오전 10시 회색빛 하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든 태준의 어깨가 촉촉이 젖었죠. 묘지엔 이미 이장업체 직원 4명이 와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업체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시작하게.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묘비 앞, 검은 대리석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가 반짝였죠. 사랑하는 아들 강민준. 민준아, 미안하구나. 잠깐만 불편하면 돼. 태준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의 감촉. 직원들이 삽을 들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삽이 땅을 파는 소리. 축축한 흙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태주는 우산을 든 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를 두드렸죠. 똑똑똑.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묘지 입구 쪽에서 2명의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숨찬 소리.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태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철썩 주저앉았죠. 안 돼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아이가 양팔을 벌려 묘비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손이 젖은 대리석을 꽉 붙잡았죠. 여자아이도 울먹이며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발이요.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너덜너덜한 회색 패딩. 소매가 헤어져 있었고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는 한쪽 끈이 끊어져 있었죠.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비를 맞아서 흙이 얼룩덜룩하게 번져 있었죠. 너희들, 누구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런데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약간 처진 쌍꺼풀, 똑같은 콧날, 오똑한 코, 똑같은 입모양, 도톰한 입술,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 우리 아빠가 여기 계세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그 단어가 태준의 귀를 때렸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축한 흙바닥. 비싼 양복 바지가 지늘게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강지호예요. 남자아이가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애는 제 동생 강지민이고요. 강씨, 민준이의 성,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죠. 강지호? 강지민? 네. 태준은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지민이도 고개를 들고 있었죠. 지민이의 얼굴, 역시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긴 속눈썹, 맑은 눈동자, 쌍둥이였습니다. 5년 전 초음파 사진에서 봤던 그 두 개의 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고.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안 일어나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 윤수진,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건가? 그럼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태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우리 혼자 살았어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집도 나왔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지관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자고 가끔 여기 와서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지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미안해. 태준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해. 아이들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영양실조인 게 느껴졌습니다.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죠. 태준은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남겨준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이제야 찾았어. 묘비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장업체 직원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태준은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비가 세 사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손주들, 이제 찾았습니다. 지호야, 지민아. 태준이 아이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구나. 괜찮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친척이에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이. 아버지란다.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럴 거야. 꼭 그럴 거야. 태준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민준의 피가 흐르는 손. 그날 용인 묘지에 비 내리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호와 지민은 서로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죠.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햄버거 먹어봤니?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랑 한번 먹어봤어요. 2년 전에. 태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들렀습니다. 빅맥 세트 3개, 치즈버거 2개, 감자튀김 라지 3개, 콜라 3잔. 12만 원어치를 주문했죠. 차 안에서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햄버거를 두 손으로 꽉 잡고 큰 입으로 베어 물었습니다. 케첩이 입가에 묻었죠. 지민이는 감자튀김을 하나하나 집어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태주는 룸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3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태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검사 항목 부계 확인 검사. 피검자 1 강지호 남 6세, 피검자 2 강지민 여 6세, 비교 대상 강민준 사망자, 유전자 샘플.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의학적 소견 강지호, 강지민은 강민준의 생물학적 자녀가 확실함. 태주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이들이 맞구나.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8세 노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최 부장, 이 아이들이 살던 곳을 찾아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최 부장이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수원시 8달구 인계동 반지하 방입니다. 태주는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수원 인계동 쪽방촌, 낡은 빌라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20와트짜리 백열전구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103호, 문패도 없는 문,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2평 남짓한 방. 창문은 있었지만 밤만 보였습니다. 지하라서 창밖으로는 사람들 발만 보였죠.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얼룩, 축축한 공기, 바닥엔 얇은 이불 한 장,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공간, 1구짜리 전기레인지, 플라스틱 그릇 3개, 금이 간 컵 2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작동도 안 했죠. 화장실, 변기는 녹슬어 있었고 물때가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살았다고? 벽 한쪽에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로 보이는 남자, 엄마로 보이는 여자, 두 아이,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무릎에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5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손주들이 이렇게 살았다니. 태주는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남동 대저택. 태주는 거실에 지호와 지민을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태주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최 부장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게. 태준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태준은 68년 인생에서 누구 앞에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거래처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지호야, 지민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이들은 큰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빠를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어. 너희 엄마도, 너희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아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할아버지, 지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돈도 많고 큰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정작 소중한 너희를 몰랐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지? 지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태준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응? 정말 괜찮아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고 말고. 너희는 할아버지의 손주잖니. 가족이야. 저희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태주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이들이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야윈 몸,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에 목욕시켰거든요. 지호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혼자 안 살아도 돼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 무섭지 않아도 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주황빛 햇살. 오랜만에 이 집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태주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준아. 태주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할게. 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었지만 태준의 가슴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희망. 그날부터 한남동 대저택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5월 한남동 대저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층 거실. 예전에는 먼지만 쌓여있던 그곳이 이제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엔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곰 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바닥에는 레고 블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할아버지, 저 레고로 집 만들었어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솜씨 좋은데? 태주는 돋보기 안경을 벗고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지호가 만든 레고집. 빨간 지붕, 파란 벽, 노란 문.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방이고, 이건 제 방이고, 이건 지민이 방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집이구나. 태주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지민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비 봐요. 노란 나비. 지민이가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정원은 5월의 햇살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태주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오전 10시 설해초등학교. 태주는 운전기사와 함께 학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지호와 지민이 노란 책가방을 메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점심 맛있는 거 먹고. 네.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지호야. 지민아, 어제 숙제했어? 태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깨끗한 교복, 새 책가방, 친구들, 웃음. 회장님, 돌아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있다 가세. 태주는 아이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12인용 대리석 식탁. 예전에는 먼지만 쌓여있던 그곳이 이제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계란말이, 샐러드. 가정부 이 씨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지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손 씻고 와야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지민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지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어요. 그래, 우리 지호 뭐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할아버지랑 저랑 지민이랑 그리고 아빠도 그렸어요. 하늘에서 웃고 있는 아빠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랬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1등 했어요. 지호가 책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짜잔. 제1회 설해초등학교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1학년 3반 강지호. 태주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지호 정말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을게. 정말요? 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빠 1등 했어? 축하해. 고마워, 지민아. 태주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고 맛있다 하며 웃었습니다. 지민이는 계란말이를 작은 입으로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지민이가 계란말이를 태준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민이. 따뜻한 저녁 식사.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일요일 오전, 용인 하늘공원 묘지. 태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민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지민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림 그리기에서요.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지호가 그린 가족 그림, 지민이가 그린 꽃 그림. 아빠, 우리 할아버지랑 잘 살고 있어요. 지호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밥도 매일 먹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안 외로워요. 태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아. 태주는 묘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희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단다.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희 엄마도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해서. 태주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지호와 지민이 태준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지민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지호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준이 보고 싶구나.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5월의 하늘.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한남동 집. 아이들은 2층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1층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5천억을 가졌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 2명과 함께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겨진 사랑은 지켜낼 수 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68세 노인의 인생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아니, 2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지호와 지민은 건강하게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태준 회장은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요일에는 함께 민준의 무덤을 찾았죠. 태준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2번째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줍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겨진 사랑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